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집값이 폭락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GTA 집값이 끝없이 치솟았는데 최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집값은 2월 최고점을 찍은 뒤 3월 소폭 하락했고 4월까지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하우스 시그마가 2월 1일에서 4월 19일 사이 광역 토론토의 중간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타운하우스 중간 가격이 22% 급락했고 단독주택과 반단독도 각각 13.5%와 12.1% 떨어졌으며 콘도는 6.8% 낮아졌습니다. 타운하우스는 416 지역에서 거래가 급감했고 가격도 지난해 오른 만큼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특히 단독주택 가격이 급상승했는데 이번엔 벌링턴을 제외한 GTA 25개 지역에서 중간 가격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심코 호수 남동쪽 부룩은 29% 이상, 조지나와 이스트 퀼른버리도 20% 하락했으며 토론토와 옥빌, 뉴마켓은 10% 낮아졌습니다. 토론토 중심지는 다른 지역만큼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며 특히 콘도는 가격 하락이나 거래 감소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주별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또 다른 업체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몇 주간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업체가 2월 첫 3주간, 4월 3주간의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 가격을 비교한 결과 밀튼과 윗비, 피커링이 15% 떨어졌으며 토론토는 6%만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추세라고 전한 업체는 구매자에겐 지역에 따라 다른 시장 상황의 혼란을 반대로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판매자에겐 큰 걱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금리에 집을 산 경우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상되지만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하우스 시그마 관계자는 토론토의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판매자 시장이 유지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20%, 즉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5년 전 590만여 명에서 지난해 700만여 명으로 18%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2051년이 되면 4명 중 1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도 20%가 55세에서 64세로 은퇴할 노동 인력이 많은 겁니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며 12% 급증했습니다. 2001년 조사 이후 2배 이상 증가했고 2046년엔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2050년엔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85세가 넘으면서 이 연령대 인구가 무려 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보살핌이나 지원이 필요한 의료 시스템과 장기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연령대 노인 4명 중 1명만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 시설에 입주해 있고 나머지 3명은 입주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또한 저출산 첫 세대이기도 해 이들을 돌볼 자녀도 없어 간병인도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 돌봄에 위기가 올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는 정부가 충당해야 할 복지 비용이 급증할 뿐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구식의 의료 시스템은 버리고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더 스마트하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캐나다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반해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과 오타와 가티노, 캘거리와 에드먼튼 등 주요 대도시 6곳은 사상 처음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해 22.3%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앞질렀습니다. 칼부림에서 패싸움까지 10대들의 범죄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 온타리오주 스카보로 타운센터 쇼핑몰 안에서
두 그룹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9세와 20세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가 보안 요원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이어 16세 소년도 체포됐으며 이들 둘 모두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주변에 쇼핑객들이 다수 있었다며 이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점심시간에는 미시사가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세인트 마르셀라이너스 세컨더리 학교 운동장에 축구를 하러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온 가해 소년이 시비 끝에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 학교 재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15세 소년은 어제 오후 3시쯤 필 지역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가해 소년은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오늘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100세의 할머니가 차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레스리 스트릿과 스티스 애비뉴에서 서부 방면으로 걸어가던 100세 할머니가 블러프우드 드라이브에서 스티스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기다리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할머니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현장에 남은 64세 남성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주차요금 사기 문자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범은 토론토시가 보내는 것처럼 대문자로 꾸민 뒤 주차 벌금 미납이 있으니 이달 말까지 지불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런 유사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들이 접수됐다며 주차와 관련해 시는 절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지 않고 또한 제3자를 통한 어떠한 알림도 발행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문자를 받아도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절대 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라이어슨 대학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라이어슨 대학은 1984년 이 대학 설립자인 에저튼 라이어슨의 이름을 따 지은 건데 지난해 이 설립자가 악명 높은 캐나다 기숙학교 설계의 주역으로 드러나면서 라이어슨 동상을 무너뜨리는 등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교직원들도 개명을 촉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지난 몇 개월간 22개 이름을 두고 논의를 해온 대학 측은 학교 이름을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온주 총선이 끝나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개명을 촉구해온 학생들은 환영을 표했지만 일부 학생은 굳이 새롭게 짓기보다 R로 시작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측에선 개명에 드는 예산을 원주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존 호건 수상이 야당과의 설전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의회에서 호건 수상은 자유당 소속 의원과 가정의 부족난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호건 수상의 발언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계속해서 야유를 쏟아내자 이들을 비난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호건 수상은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열정이 너무 과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날 자유당 의원은 BC 주민 100만여 명이 가정의가 없고 워크인 대기 시간도 캐나다에서 최악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호건 수상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건 수상의 욕설 이후 긴장이 계속되자 의장은 양측을 향해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지적하며 10분간 휴정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5로 뒤진 9회 말에 3점을 따라잡은 뒤 연장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회 말까지 2대1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8회 초 대량 실점하며 패배 위기에 몰렸던 토론토는 9회 말 적시타와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데 이어 연장 10회 말 무사 만루 기회에서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날리며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루제이스가 현재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부상 이후 불펜 피칭을 마친 류현진은 재활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이번 주 내로 라이브 피칭을 소화한 뒤 문제가 없으면 마이너리그 경기에 등판해 실전 감각을 점검하고 빅리그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